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장입니다. 원유 재고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 날이죠. 자, 앞서서 APA 쪽에서는 재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600만 배럴 감소로 나온 가운데 잠시 후 11시 30분에는 EI 쪽에서의 발표치도 함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거기에 오늘 간밤에 있었던 가장 주요한 이슈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6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적으로 좀 장기화되고 또 다시 한번 좀 불붙어 가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자,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해외 선물 전략이 유효할까요? 오늘도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도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굳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장 신세계 시작하겠고요. 먼저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매일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어떤 말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는데요. 네, 오늘도 이제 경제 외신들을 읽어주는 역할을 좀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또 지금 기업 실적이 지금 끝물을 이어가고 있는데 미국의 경기 호황세는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떠한 소식들이 나올지 지금 실시간으로 또 많은 소식들 상보가 올라올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들려드릴 외신 소식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요일장 신세계 어떤 마스터님과 함께 할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장 오늘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은요. 주상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주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일단은 첫 번째, 자, 유가가 일단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급락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집중적으로 좀 보겠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역사적 고점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지 최적의 수익을 펼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상 마스터님 통해서 수요일자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요, 11시 6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0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S&P 500 지수는 지금 어제까지의 상승세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가지는 못하고 조금씩 꺾입니다. 2855.75포인트로 0.17%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7464.75포인트로 0.22%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전일장 반등했었던 유로FX는 현재 는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1.16260달러 선인 0.06%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자, 골드 역시나 전일장까지 상승으로는 마감이 됐지만 역시 추가적으로는 가지는 못합니다. 현재는 1217.5달러 선으로 0.11%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크루드오일입니다. 일단 오늘 원유 재고 발표 기다리고 있는 오일은 1.75%가 넘는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69달러가 이탈이 됐고 거기에 68달러까지 이탈이 되면서 67.87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전일장까지 현선물 쪽에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서는 보합권,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재고 발표 기다리고 있는 오일 같은 경우에는 꽤 큰 하락으로 일단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의 뉴스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연 캐스터 일단 지수에 대한 상황과 앞서서 관세 부과 소식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중국이 이제 미국산 이제 160억 달러어치의 지금, 미국이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네,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500억 달러어치의 관세 중에 이제 1차 부과된 340억어치, 나머지 부분, 2차분이 이제 해당되는 관세인데요. 예,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이미 이 관세를 예고한 바 있고요. 또 공청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이 공청회 이후에 미국 무역대표부는 당초 발표한 목록에서 5개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279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해당 품목은요, 지금 화학제품, 전자부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세는 이달 23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분기에 미국 성장률이 5%대로 나올 수도 있다고 자신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물론 이 부분이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추정일 뿐이지만 다음 분기에는 이미 5%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분기 미국 성장률은 이제 아시다시피 연이율 4.2%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낸 바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경제 및 무역 정책에 대해서 우리 경제를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고도로 끌어올리고 있다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성장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관세에 대해서는 중국과 약간 다툼이 있다면서도 결국은 환상적인 교역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국가에 지금 고율 철강 관세 폭탄을 부과했음에도 중국의 지난달에 알루미늄 수출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달 알루미늄 수출량은 51만 9천 톤을 기록을 했는데요. 2014년 12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수출량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해서 323만 톤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 최고 증가폭인데요. 미국은 지금 EU나 캐나다, 멕시코 등 전 세계 철강 25%, 알루미늄 10% 지금 관세 폭탄을 투하를 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최대 알루미늄 공급 업체까지 지금 제재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알루미늄 절반을 책임지는 중국이 수혜를 입었다라고 블룸버그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란과 거래하는 자, 미국과도 할 수 없다라는 트위터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에 대해서도요, 이란 제재에 동참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 어제 예루살렘 포스트까지 제가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 봤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 제재를 굉장히 미국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대해서도 같이 동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지원 사격에 나선 국가들도 있는 반면 이 트럼프도 역시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다름 아닌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 명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제 다른 국가들은 좀 지금 거부감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S&P 지수가 3,100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하면서 강세장 안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S&P 지수에 대한 지금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 또 JP 모건도요, S&P 지수가 곧 고점을 경신할 것이라면서 약간의 상하단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를 쓸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JP 모건에서는요, S&P 상하단이 모두 높아지고 있고 지금
변동성도 지금 줄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가파르게 지금 S&P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1%만 높아져도 지난 1월 기록한 고점을 지금 갈아치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로 계속해서 자금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굉장한 2분기 기업 실적 호조세와 또 경기 호황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위험 자산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자금이 계속해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거품이 좀 우려된다는 시각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요, 올해 달러 강세를 부추긴 요인으로 고공행진하는 미국 증시와 금리 상승세를 꼽았습니다. 지금 마켓워치에 따르면요, 올해에는 전통적인 거시경제적인 요인들보다 자산 간의 요인이 외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된다면서 이 탄탄한 미국 증시 그리고 금리 상승이 달러 강세를 부추겼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미국과 달리 해외 주식은 환산할 경우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 7% 가까이 뛴 데 비해 스톡스 유럽 600 지수는 0.3%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이 통화 해지가 완전히 되지 않은 채로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들어오는 것도 이 달러 강세에 도움을 준다라고 역시나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준이 주요 10개국의 국가들보다 미국 채권 수익률을 더 가파르게 뛰도록 만들었다라고 역시나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보다는 주식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역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요 10개국의 통화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환율을 움직이는 주요 요소 중에 주식과 또 금리와 같은 교차 자산 요소가 환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그 중에서도 주식 흐름이 금리보다 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주식과 금리와 같은 이런 교차 자산 요소와 또 인플레이션, 교역 조건, 실업률 등과 같은 이 거시 경제적인 요소 이렇게 5가지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국이 EU와의 이 브렉시트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파운드화 가치가 10%가량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의 역시 전망인데요. 주요 10개국의 외환 전략 헤드가 발언을 했습니다. 영국이 EU와 이 브렉시트 이후 교역 관계를 정리하지 못할 경우 파운드 가치가 10% 혹은 그 이상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종류의 합의든 합의를 이룰 경우에는 파운드가 반대로 10% 오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파운드화 이외에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는 통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파운드화는요, 2016년 6월 브렉시트가 국민 투표로 결정된 이후 13%가량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영국 소식입니다. 영란은행이 지금 통화정책위원회 MPC 위원회 발언을 인용해서 이제 영국이 예상보다 기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올릴 수 있게 됐다라고 진단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라디오 방송에서 한 이제 매커파티 위원이 지금 발언을 했는데요. 영국이 완전 고용을 달성했다면서 2-3년 동안 금리를 두어 번 이제 a couple more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두어 번 정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긴축 행보를 시작한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이 고용시장의 뒷받침으로 금리를 기대 이상으로 더 높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드렸습니다. 네,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의 뉴스 박나연 캐스터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상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플러스 이슈 토크 이슈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플러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테슬라 급등과 기업 실적 낙관 소식에 S&P가 사상 최고를 근접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일단 좀 약보합권으로 빠지면서 2855.50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늘 원재고 발표 기다리고 있는 오일입니다. 9월물이고요. 이란 제재와 폭염에 따른 수요 확대 전망에도 하락세 진행 중에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두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이슈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S&P 500입니다. 전일장까지도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이 사상 최고치를 근접했다라는 이슈가 잡혀 있는데요. 뭐 앞서서 테슬라도 뭐 그렇고 일단 기업 실적들이 좋게 나오는 좀 재료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계속해서 지수에 대한 전략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마스터님? 하나, 둘, 셋. 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마스터님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는데 사실 이 고점에서 매수로 들고 신규로 들어가기엔 조금은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네. 이 업에 대한 뜻은 어떤 뜻일까요? 네.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주식할 때 특징이죠. 주식이 한번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흔히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네,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은 그 끝을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일단은 장 전에 바로 일단 올라왔던 속보 내용 중에 하나죠.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미국이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런 기사가 지금 속보로 올라왔었습니다. 자, 이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미국 경제는 굉장히 호조세를 겪고 있고요. 만약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생긴다면은 그거는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지금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미국 경제는 큰 영향을 미치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고점 부근의 가격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일단은 이 부분을 일단 직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S&P 500 오늘 일봉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1월 말이죠. 1월 27일 날 찍었던 일단 최고 고점입니다. 2878.5입니다. 자, 이 가격대는 지금 무려 지금 6개월 가까이 가격이 이 고점대를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지점이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서브프라임이 터진 2009년도 이후 고점 갱신이 10개월이 넘어간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2015년 5월부터 2016년 7월에 14개월 동안 고점 갱신을 못했던 사건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이 2010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무려 7개월 동안 고점 갱신이 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지금이 세 번째로 긴 고점 갱신을 못한 기간입니다. 무려 6개월 동안 넘지 못했죠. 올해 2018년 1월 29일부터 넘지 못했는데요. 자, 이게 나타내는 바가 어떤 뜻이 있냐? 이번에 만약 전 고점인 2878을 뚫을 경우 저는 이 지점에서 무조건 오버나잇으로 매수를 잡고 포지션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이게 가격이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통상적으로 지금 지난 시즌의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이거 뭐 너무 이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좀 이게 느낌이 오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2200 라인부터 2600까지, 2800까지 스트레이트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네. 자, 이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점을 갱신할 때마다 지금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간다.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간다. 네. 예, 이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간다는 이 말을 하면서 지수는 계속적으로 고점 갱신을 무려 1년을 넘게 했습니다. 자, 고점 갱신을 한다는 거는 기존의 모든 펀더멘탈하고 모멘텀이 다 상방을 가리키는 아주 강한 힘이 축적돼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은 그 끝을 절대 예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조건 매수를 들고 가격이 내가 충분히 만족하다는 시점까지 그냥 무조건 포지션을 계속 끝까지 밀어붙여야 됩니다. 6개월이고 3개월이고 계속 밀고 가셔야 됩니다. 이 끝이 얼마가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상적으로 이런 시점에서는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투트랩을 쓰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장이 가격이 고점을 갱신하는지를 유심히 체크를 합니다. 자, 전 고점인 2878이죠. 이 지점이 가격이 넘어서는 시점이 왔을 때는 이 시점부터 포지션을 무조건 이 가격 아래로 내려오기 전까지 무조건 매수로 계속 밀어붙입니다. 이런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고점을 갱신했다가 만약 밀리는 그림이 나왔을 때는 이 지점 역시도 굉장히 좀 위험한
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가격이 밀리면은 저는 매도 시점을 만약 다시 봐야 된다면 그 지점은 넉넉하게 가격이 무너지는 2850 지점을 보겠습니다. 자, 가격이 제가 분명히 상방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이거의 기본적인 대전제는 전 고점이 2878을 돌파하는 순간이 나왔을 때 이 지점부터 포지션을 롱포로 장기적으로 쭉 밀고 간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 이 대전제가 무너지는 조건은 2850입니다. 2850, 오늘 같은 경우는 2850 지점이 무너진다면 이 지점은 오늘부터라도 매도가 유효한 지점입니다. 만약 오늘 2850이 무너진다면은 이게 지금 가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2800 오늘 50이 무너지면은 못해도 2800 S&P 기준으로 50포인트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50포인트 이상 하락이 밑으로 열려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에서는 양방향으로 일단은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가격이 힘이 모멘텀과 펀더멘탈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를 충분히 체크 후에 전략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전에 상승세에 대한 차트를 보여주시니까 예. 지금의 이 상승이 또 다른 국면으로 또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뭐 위아래 관점으로도 모두 보신다고 했는데 아래쪽은 2850 눌림을 기다리는 건가요? 예, 2850까지 만약 고점이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매수에 대한 관점 같은 경우는 전 고점을 돌파하고 가격이 단 4, 5포인트라도 더 올라가는 지점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비용으로 입장료라고 생각하시고 비용으로 지불하셔도 그보다 더 가져올 수 있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이 돌파가 나오는 걸 보고 그 지점부터 매수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고점을 다시 지지를 못하고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그 지점에는 과감하게 뒤도 돌아볼 거 없이 바로 포지션을 청산하시고 가격이 2850이 무너지는 걸 체크 후에 그 지점에서 다시 매도를 잡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현재 부근의 전략 다시 한번 좀 맞선님 통해서 세워봤고요. 그렇다면 지수에 대한 소식들, 자, 외신 쪽에서는 지수에 대해서 어떤 소식들 들려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미국 뉴욕장이 이제 10시 30분에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전에는 이 기업식 쪽에 이 박바지면서 또 이제 무역전쟁 추세를 좀 약간 관망하는 느낌으로 좀 움직임이 없던 보합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장한 이후고요.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새롭게 미국과 똑같은 날짜와 시간에 지금 관세를 발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제 얘기가 나왔지만 오늘 이제 상보가 10시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달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디즈니사도 역시 이제 좀 하락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무역 긴장 때문에 아태 지역이나 유럽 또 이 부분도 좀 소폭 하락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미국은요 지난번에 500억 달러 관세 중에 340억 달러는 이제 시작을 했고 나머지 160억 달러의 상당의 79개 상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달 이제 8월 23일에 발효를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도 똑같은 시각과 날짜에 같은 금액으로 하겠다. 이 부분에는 이제 원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말씀드린 이제 오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340억 상당의 이제 관세를 발효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중국의 국영통신이 강한 반발을 하면서 방송에 대대적으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국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맞불 작전 이어가고 있고요. 한편 이제 팍트셋에서는요. 지금 이제 S&P가 이제 오늘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치를 지금 경신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월 16일 최고치의 0.5% 아래 부분에 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올라도 이제 상한가를 치는 지금 상황이 되는데요. 나스닥 역시 지금 3월 12일 이후에 최장기간 상승세를 지금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강한 기업의 호실적이 무역 분쟁의 우려를 좀 상쇄하면서 이 증시와 미국 경기 호황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브 트레이드라는 곳에서는요, S&P가 지금 2,858선을 지금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월 최고 근저치 근접해서 경신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업 실적 친화적인 증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계속 베팅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오늘 핫 이슈가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주당 $420로 매수를 하면서 비상장사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표로 주가가 11%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확실치는 않은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 조작의 발언일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공매도의 세력 공격과 단기 실적의 이제 분기별로 상장사기 때문에 이제 압박을 하는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압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 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전망이고요. 이 공매도 이 테슬라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15억 손실을 지금 입은 상황이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한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금 이제 트위터를 보면은 지금 당선자, 공화당 이제 후보들 당선자들에 대해서 congratulations, 축하의 지금 이야기들을 계속 올려놓고 있는데 이 공화당의 텃밭이라고 알려진 오하이오에서 이제 승리를 했지만 가까스로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불길한 신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모든 행보가 11월 중간 선거에 맞춰져 있는 만큼 지금 이번에 확인한 결과는 아무래도 공화당에 좀 많이 11월까지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정치적인 행보가 이 결과에 따라서 이 트럼프가 아무래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외신의 분석도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상황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제 11시 28분 지나면서 원유 재고 발표 이제 2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에 재고는 380만 배럴의 재고 증가였고, 오늘의 예측치는 333만 배럴 감소입니다. 자, 지금 2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수요일인 장인 만큼 모의 투자로 이 재고 발표에 대해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의 투자로 하는데 일단 업앤다운도 지금 업앤다운 함께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방향 어디로 잡아볼까요? 일단은 방향을 저는 지표 발표 이후 전략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발표 전 전략은 최소 계약으로 일단 매수 방향 보겠습니다. 네. 업에 대해서 지금 매수 방향 보신다고요? 예. 자, 지금 67.95달러까지 내려가면서 68달러도 깨진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29분 12초 지나가면서 1분도 남지 않았는데 마스터님은 재고 발표가 된 이후 들어가겠다. 자, 지금 1.59%. 네. 예, 지금 일단은 68불에 일단은 지금 포지션 잡겠습니다. 68에 매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68달러 다시 회복이 되면서 지금 원유 재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30초도 남지 않은 시각입니다. 자, 계속 68달러 선에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마스터님은 68달러에 매수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최소 계약으로 세팅을 해놓으신 상황이고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계약수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자, 이제 3초가 남았는데요. 재고 발표 오늘 EA 쪽에서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자, 일단 발표되자마자 잠시만요. 포지션 일단 유지합니다. 네, 하방 쪽으로 튀었는데 일단 유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자, 지금 30분이 지나면서 한 번 바닥으로 좀 내려갔지만 다시 이내 68달러까지 옵니다. 예. 네. 자, 지금 계속적으로 한계약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67.82달러, 1.81%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재고 발표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예상치 대비 실제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재고 예측치는 330만 배럴의 감소로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앞서서 APA 쪽에서도 재고가 600만 배럴의 감소로 나온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실제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계속적으로 67달러 후반에서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자, 지금 발표치가 나왔습니다. 예측치가 333만 배럴의 재고 감소로 나왔는데, 자, 지금은요, 135만 배럴의 감소예요. 예상치보다 재고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자, 지금 재고가 감소하긴 했지만 예상치보다는 지금 한 3배 정도, 2배 정도의 지금 조금 남았다라는 상황입니다. 재고가 더 남았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자, 지금 주상말선이 예, 68달러에 잡고 계시는데. 예, 네. 예. 지금 가격대면은 네. 저는 조금 더 버텨도 되는 가격이라고 버티자. 일단 보고 있고요. 네. 만약 지금 이 포지션을 청산해야 되는 시점은 전저점이 갱신하는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그 지점까지는 일단 가격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은 솔직히 방송 전에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69달러를 기준선으로 잡고 그 지점에서 내려가면 매도, 올라가면 매수로 사인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솔직히 저희 회원님들은 거의 100포인트가 넘는 지금 수익이 일단 난 상태가 기본 전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하단부 가격을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저는 솔직히 오늘 가격에서 매도를 지금 신규 진입 차원에서 매도를 봐야 된다면은 최소 67.5보다 내려가야지 매도를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일단은 매수가 아직까지도 유리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 더 가격을 좀 더 기다려가지고 가격이 일단은 좋은 가격까지 오는 거 보고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67달러 후반대 여전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매수 쪽으로 보시고 계시고요. 이 매도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67.50달러가 이탈이 돼야 그때 매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포지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이 가격대에 따라서 어떻게 또 투자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또 보여드리는 참고 매매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67달러 5번까지는 오진 않지만 그래도 좀 꽤 중반대까지 많이 내려가죠. 밀렸습니다. 네. 예,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2% 넘게 내려가면서 67.5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적으로 재고가 감소가 됐지만 예상치보다는 조금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조금 더 예상보다는 많이 남았다라는 사실인데, 자, 지금 재고 발표가 됐고요. 저희가 조금 지켜보기를 하겠고요.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두 번째 이슈로 저희가 또 꼽아본 만큼 외신 쪽에서는 이 오일 관련된 이슈들이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박나연 캐스터 통해서 함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연 캐스터 지금 원유 재고 발표가 됐고 앞서서 API 쪽과 마찬가지로 지금 재고가 역시나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자, 관련된 뉴스들은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오일 가격이 지금 이제 재고 발표 전에는요, 미국과 중국의 지금 무역 전쟁 때문에 이 중국이 지금 미국의 원유 수입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지금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먼저 들어와 있고요. 이 무역 전쟁 때문에 여파가 크다라는 이야기가 주요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사가 바뀌었죠. 바로 브레이킹 뉴스로 지금 이제 재고 발표로 인해서 지금 오일 가격이 지금 역시나 이제 재고가 지금 말씀드린 140만 배럴 지금 하락, 미국 원유 재고 하락이 지금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또 오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지금 물론 이제 수입 부분이 전전달보다는 조금 이제 좀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 시장 가격에 이제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이 관세 보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통화 부분에서도 위안화 절상이라든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관세가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좀 걱정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7월 사이에 지금 중국의 미국 원유 수입이 70%나 지금 떨어졌습니다 하고 이 골드만삭스가 지금 분석을 한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시장은요, 계속해서 이란 제재가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계속해서 가격 지지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송 직전에 오늘 나온 부분이 중국이 이제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에서 이제 원유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내일부터는 이 부분도 그 큰 가격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계속 11월이 가장 고점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상승세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 오펙의 세 번째 산유국으로서 지금 이제 하루에 생산하는 양이 거의 지금 세계 오일 수의 3%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이란의 제재가 아무래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원유 재고 발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좀 집중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와 있고요. 또 다른 상보가 나오는 대로 추가 소식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재고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감소, 그러니까 재고가 조금은 더 남아있다라는 그런 뉴스이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앞서서 외신 쪽의 뉴스 들으셨다시피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상승적인 요인도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쪽에서는 이 오일 가격이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조금은 억제할 것이다라는 그런 시황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오늘장의 가격대 다양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좀 지지가 나오면서 67.75달러 다시 후반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마스터님 지금 가격이 회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외신 쪽에서 지금 설명 중이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아까 67.64에서 64지점이 일단은 가격이 55분대 저점이었습니다. 이 지점에 가격이 오는 거 확인을 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미 지금 포지션 자체가 입절로 완전히 수익으로 바뀐 상태고요. 예, 지금 현재 가격 자체는 67.91 가격까지 올라왔습니다. 단일 포지션으로만 계산을 해도 이미 68.00 지점에 굉장히 근접한 상태고 여기서 일단 추가 상승 나오면 그냥 포지션 편안하게 본절을 기준으로 일단은 계속 수익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재고 발표가 난 지 이제 7분이 지나간 시각인데요. 재고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감소한 상황 속에서 초반에는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좀 슈팅이 나왔습니다만 이내 다시 또 회복이 되면서 67.84달러까지 다시 지지가 됩니다. 저희가 또 가격대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잠시 추가 매수했던 부분이 지금 본절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 부분 다시 정리하고 최소 계약만 갖고 다시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소 계약으로 일단 다시 좀 정정을 하겠고요. 자, 가격대가 좀 많이 움직였지만 지금 10분도 되지 않은 시각입니다. 자, 저희가 또 짧은 시간 안에 모의 투자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좀 참고가 되시라고 모의 투자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시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단시간으로 좀 매매를 좀 스위칭하시다기보다는 좀 참고를 하시라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67달러 후반에서 계속 공방이네요.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오일을 지금 일단 저점 부근은 최소 매도를 회원님들 중에서 매도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최소 67.50은 봐야지 매도를 일단 접근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 이상 부분에서는 일단은 매수를 보는 판단이 굉장히 옳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오일 30분 봉 차트입니다. 30분 봉 차트로만 놓고 보자면 오일이 오늘 제가 아까 언급한 대로 69달러에 그동안 이어오던 저항을 지지라인을 완전히 뚫고 하방으로 강하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69불에서부터 저는 매도를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네. 지금 현재 가격이 밀린 상태에서도 추가로 왜 매도를 보고 있지 않느냐는 가장 큰 이유는 중장기적인 지지라인이 하단부에 바로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무려 2주짜리 지지라인인데요. 지금 이 지지라인이 바로 67.50 그리고 67.20에 버티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라인에 밑에 하단에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뚫고 내려가는 정도의 강한 힘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지금 매수를 받쳐주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도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지금 전력 소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전량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료 소비로 인한 유가에 어느 정도 가격을 받쳐줄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이란에 대한 제재가 강하게 하는 점, 이 점이 일단 맞물린다면은 저는 유가가 지금 현재 많이 밀려야 67.20이 거의 사실상 최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지수에서도 설명을 드린 부분인 것처럼 최저점을 만약 또 뚫고 67달러가 만약 뚫린다. 그럼 이 지점부터는 다시 의견을 완전히 매도로 바꿔서 강하게 하방을 보는 전략을 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7.20달러가 좀 하방 쪽의 지지 라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대가 전일 장도 그렇습니다. 69달러에서 좀 무너지기 시작한 그 매물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재고 발표가 있은 이후에 지금 11분 정도가 지나간 상황입니다. 조금 더 가격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재고 발표 저희가 발표됐고, 가격대 좀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리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9시 45분에, 좀 연설이 또 추가적으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리치먼드 연은 총재에 대해서 앞서서 맞선이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에 대해서 더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덧붙인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이번 주 CPI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떤 발언들이 오고 갔는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연 캐스터 오늘 9시 45분 우리 시각이죠. 우리 시각으로 좀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금리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발언을 했죠. 네, 지금 이제 로이터 17분 전 속보로 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지금 금리를 좀 더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충분히 더 올려도 이를 감당할 만한 힘이 있고요. 지금 연은은 계속해서 이 강한 성장세를 이제 stimulate, 자극을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계속해서 금리 상승을 좀 주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지금 노멀 수준 아래라는 분석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좀 강하게 어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적절하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금리 정상 수준을 좀 올려야 된다. 이 시장이,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더욱더 좀 탄탄하다라는 피력을 또 추가적으로 한 건데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잘 또 나온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불 붙이는 게 되겠어요, 맞선님? 네. 일단은 지금 지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미국 경제는 지금 굉장히 견고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미국 증시는 솔직히 며칠 전에 저도 일단은 주변에 이제 매매 실질적으로 자산 운용을 하는 운용본부 쪽 분들하고 식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분들도 하나같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주가는 결국에는 밸류데이션으로 이야기를 한다.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이 주식의 가격이 평가를 받는 거고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으로 인해서 가격이 눌릴지언정 결국 그 기업이 실적을 잘 올리고 있으면 결국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전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역시 이머징 마켓에 살짝 분류되고 그동안 성장 동력에 대한 어떤 그림이 없다는 면에서 저평가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를 많이 매매를 하시는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을 볼 때 미국 증시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점이 굉장히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 지표는 지금 굉장히 견고하고 시장의 가격이 상방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든 지표들이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방은행 총재 역시도 일단은 금리 수준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로 올려야 된다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점도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큰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언급했듯이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일단은 고점대에 굉장히 가격이 근접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시장의 가격이 고점을 돌파하는 지점을 보고 강하게 따라가는 매수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S&P 500 같은 경우는 2850이 무너지는 지점이 온다면은 그 지점에서 매도를 잡는 전략. 지금 가격대에서는 살짝 오늘은 조금 지켜보면서 대기를 하면서 시장의 방향이 어느 한 방향으로 갈 때 재빠르게 따라가는 황소가 하늘로 올라갈 때 바로 뒤에서 재빠르게 올라탈 수 있는 이런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2850선이 이탈이 될 때 그때 매도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드렸고 좀 유연한 포지션이 현재 부분에서는 가장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문자 질문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끝자리 5583님인데요. 마스터님 대단하십니다. 5일이 하락해도 흔들리진 않으시네요. 그럼 매수 목표를 얼마까지 보실까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방향이 일단 좀 세게 나온 상황 속에서 그래도 지금 지지가 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버티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저는
저는 일단은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준선을 잡고 매매를 합니다. 저희 같이 이제 저희 매매하시는 회원님들이나 그리고 제가 이제 서경 쪽 서울경제TV에서 무료 방송을 할 때도 많은 회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지지선을 잡고 매매를 하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는 시장이 가격이 움직일 때 그 방향으로 빠르게 따라가자라는 게 시세에 추종하자, 시장의 방향에 추종하자라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오늘 5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포지션 자체는 열티 간파하게 일단은 손실이 일단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상황에서도 지금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고 있는 기준선에는 아직까지 가격이 미달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가 훨씬 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포지션을 계속 들고 있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언급한 대로 67.50이 무너지고 그 지점에서 가격이 충분히 하방으로 가는 지점 모양새가 나온다면은 어김없이 포지션을 과감하게 자를 거고요. 그 지점에서는 바로 매도로 전리는 전략으로 시장에서 시세를 따라가는, 시세를 거스르지 않는, 시세 추종하는 이런 전략을 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가 67.74달러입니다. 일단 매수 쪽으로 계속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역시나 뭐 가격대 움직여도 기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67.50이 이탈해야 매도적으로 보시고 현재 부근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로 지금 들고 가실 생각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럴 만한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가격대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좀 시세가 나올 때도 있고 뭐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매수 쪽으로의 그런 목표가 달성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근에서는 잠시 좀 소강 상태로 67달러 후반에서 좀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저희가 아쉽게도 시간 이외에 나온 시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복귀 내용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상마스터님과 함께 원유 재고 발표를 모의 투자로도 함께 도와드렸고 지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스터님 오늘 1시간 동안 오늘 좀 홀로 좀 진행을 하셨는데 자, 지금 뭐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지지가 되고 있고 오늘 시장 함께 좀 어떠셨을까요? 네. 지금 일단은 가격적인 면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5일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대가 중요하고 지수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중요합니다. 많은 회원님들이나 혹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시는 지점이 가격을 저희 마스터님들이 일단은 찾아가서 지금의 이 가격대에서 매도를 잡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마스터님들은 시장의 가격이 올 때 그 지점을 따라가는 전략을 굉장히 많이 추구합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굳이 이런 시장에 대해서 이런 식의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시장은 농사와 같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려야 될 시기가 있고 추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의 가격이 굉장히 봄에 가깝게 와 있다라고 보는 시점입니다. 이 봄은 굳이 상승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의 매력은 상방이냐 하방이냐 방향성을 맞추는 플레이어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가격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어느 방향이 한번 잡히면은 그 방향으로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지점에서는 가격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는 듯이 씨를 뿌리는 구간이다. 가격이 가는 방향을 잘 보고 씨를 뿌리면은 좀 이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이라는 추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포지션을 빠르게 잡고 싶다는 욕심이 앞설지라도 시장의 가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충분히 가격이 그 방향으로 흘러갈 준비가 되었을 때 봄이 오는 걸 보고 씨앗을 뿌리시길 권해드리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참 비유를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상마스터님의 시장 전략 다시 한번 좀 잘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박남캐스터 오늘 마지막 소식 함께 전달해 주실까요? 네, 또 짧게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보복 관세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이 중국은요, 이 트럼프의 제재에도 무역 전쟁에도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로이터 속보까지 전달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중국의 이런 보복 관세에도요, 역시 이 부분도 이 달러를 지지하고 있고 또 위안화를 약화시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이 또 보복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강달러의 상황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물론 통화라는 것은 또 실시간 변동이 있겠지만 이 강달러 추세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외신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시간 동안 너무 빠르게 흘러가서 다른 종목들 좀 점검받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샵 0082번으로 주상마스터님의 실시간 유료 방송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접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체험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접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신세계를 통해서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장 이 시간이죠.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